자전거를 탈 때 다른 라이더 뒤에 바짝 붙어서 달리는 걸 드래프팅이라고 합니다. 사고의 위험이 높은데도 사람들은 왜 드래프팅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공기 저항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타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 궁금해하던 드래프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드래프팅을 하면 힘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팩라이딩에서 공기 저항을 가장 적게 받는 명당 자리는 어딘지, 평소 이런 점들이 궁금하던 분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드래프팅의 원리와 효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전거 세상입니다. 자전거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함께 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말 동호회 라이딩에서도 100km 이상 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팩을 이루어서 함께 달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두에서 타는 분들은 힘들겠지만 뒤에서 타면 공기 저항을 적게 받아서 힘은 적게 들면서도 속도는 동일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법과도 같은 드래프팅 효과인데요. 드래프팅 효과는 자전거가 발명되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자연 현상입니다. 철새들은 먼 길을 날아갈 때 힘을 아끼기 위해서 공기 저항을 줄이는 비행 방법을 타고나면서 터득했습니다. 다시 자전거 얘기로 돌아와서 페달을 밟아서 바퀴가 구르면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자전거는 앞에 있는 공기를 밀고 전진합니다. 이렇게 공기가 밀리면 앞바퀴 앞부분은 기압이 높아집니다. 고기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고기압은 밀어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때 고기압이 된 공기가 주변을 사방으로 밀어내는데 자전거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전거도 뒤로 밀립니다. 자전거가 공기 저항을 받는 거죠. 이번에는 자전거의 뒤쪽을 보겠습니다.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면 뒷바퀴가 지나간 곳은 순간적으로 공기가 앞으로 또 옆으로 밀려나가면서 빈 공간이 생겨서 공기의 밀도가 낮아집니다. 저기압대가 형성되는 거죠. 이렇게 생긴 저기압대를 영어로는 슬립스트림이라고 합니다. 드래프팅 효과를 다른 말로 슬립스트림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고기압대는 주변을 밀어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저기압대는 주변의 것들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두 대의 자전거가 바짝 붙어서 달리고 있을 때 앞자전거와 뒤에 있는 자전거 사이에 저기압대가 형성되면 앞자전거는 뒤로 잡아당기고 뒷자전거는 앞으로 잡아당깁니다. 왜냐하면 저기압대는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자전거는 힘이 들겠지만 뒤에 있는 자전거는 앞으로 잡아당겨 주니까 힘이 덜 들겠죠. 그래서 맨 앞에 달리는 선두는 죽을 맛입니다. 앞에서는 고기압대가 만들어져서 뒤로 밀고 뒤에서는 저기압대가 생겨 뒤로 잡아당기니까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룹 라이딩을 할 때 팀에서 가장 힘이 세고 체력이 좋은 라이더가 선두에 섭니다. 선두가 이렇게 힘드니까 여러 명이 선두를 돌아가면서 교대로 타는데 이를 로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드래프팅 효과를 보려면 자전거와 자전거 사이가 가까워야 합니다. 거리가 멀면 앞자전거가 만들어 놓은 슬립스트림에 또 다른 공기층이 생겨서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효과가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리가 가까워야 공기 저항을 적게 받으니까요. 그렇다고 너무 가까워지면 부딪힐 가능성이 있겠죠. 프로 선수들은 함께 훈련을 오래 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깝게 달리는데도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마추어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앞자전거와 거리를 좁히면 공기 저항은 줄어들지만 사고의 위험은 그만큼 높아집니다. 이게 무서워서 드래프팅을 아예 못하는 사람도 제법 있습니다.
주로 자전거를 혼자 타는 분들이 드래프팅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전거는 공기 저항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그래서 공기 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유선형으로 프레임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런 자전거를 에어로 다이나믹 바이크라고 합니다. 공기 역학적으로 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앞부분의 고기압과 뒷부분의 저기압이 적게 생기도록 공기의 흐름을 유연하게 만든 프레임을 에어로다이나믹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공기를 밀고 나가면서 뒤쪽에 만들어진 저기압대를 슬립스트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동차도 슬립스트림에 들어가면 연료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군집주행이라고 하죠. 트럭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꺼번에 이동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독일의 어느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군집을 이뤄서 주행을 하면 연료를 17%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얘기가 나왔으니 앞에 가는 자동차나 버스의 꽁무니를 따라가는 라이더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앞에 가는 자동차를 따라가면 공기 저항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와 거리가 20m 정도 떨어져 있어도 공기 저항이 15% 줄어든다고 합니다. 물론 바짝 붙어서 달리면 공기 저항은 더 많이 줄겠죠. 최대 75%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자동차 뒤를 전력 질주해서 따라가는 건 위험하니까 이런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죠. 다시 자전거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드래프팅으로 힘을 아낄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세이브되는 힘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드래프팅으로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여러 가지 변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전거의 주행 속도, 함께 타는 라이더의 수, 앞 자전거와의 거리, 바로 앞에 타는 라이더의 체형, 바람의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드래프팅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는데, 적게는 27%, 많게는 50%의 힘을 절약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30%에서 40% 정도 힘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자전거 주행 속도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속 15km가 넘어가면 공기 저항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한강에서 천천히 탈 때는 공기 저항이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시속 30km를 넘어가면 상당한 정도로 저항이 발생합니다. 이때 공기 저항은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커지겠죠. 오르막에서는 공기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겠지만, 선수들의 경우는 어필에서도 시속 15km를 가뿐히 넘기니까 공기 저항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룹 라이딩 할 때 몇 번째 자리가 공기 저항을 가장 적게 받는 자리인가, 즉 명당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 명이 탈 때입니다. 당연히 뒤에 타는 사람이 공기 저항을 적게 받겠죠. 1.5m 거리를 유지한 채 드래프팅을 할 경우에 뒤에 타는 사람은 30%의 힘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3명이 탈 때입니다. 3명이 탈 경우 두 번째 자리와 세 번째 자리 중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공기 저항을 적게 받는 자리는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4명이 탈 때는 어떨까요? 네, 마지막 네 번째가 명당 자리입니다. 네 번째 라이더는 선두보다 공기 저항을 받는 수준이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5명이 탈 때는 어떤 자리가 좋을까요? 역시 마지막 5번째 자리가 좋습니다. 그러면 6명이 타도 마지막 자리가 명당일까요? 아닙니다. 6명 넘어가면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 끝에서 두 번째 자리가 공기 저항을 가장 적게 받는 자리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5명까지는 맨 뒷자리가 공기 저항을 가장 적게 받는 자리고 6명이 넘어가면 끝에서 두 번째 자리가 공기 저항을 가장 적게 받는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8명이 타면 7번째 자리가 명당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덜란드의 버트 블로큰 박사 팀은 Subsonic Upstream Turbulence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용어부터가 너무 어렵죠. 쉽게 얘기를 하자면 선두에서 공기를 찢으면서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종의 보호막 같은 에어포켓이 만들어지는데 뒤에서 타는 라이더는 이 에어포켓 속에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 저항을 적게 받게 되죠. 그런데 5명까지만 그 혜택을 볼 수 있고 6번째 라이더는 공기 흐름에 변화가 생겨서 그 효과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물론 윈드 터널 상황에서 이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이 효과가 어느 정도 적용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6명 이상의 라이더가 함께 팩을 이뤄 달릴 때 맨 마지막에 달리는 사람보다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사람이 공기 저항을 더 적게 받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마지막에서 달릴 때보다 뇌 뒤에 누가 있으면 공기 저항이 약간이나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4%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5명까지는 마지막 자리, 6명 이상일 때는 끝에서 두 번째 자리가 공기 저항이 가장 적은 자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명당이 어딘지 확실히 아시겠죠?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뚜르드 프랑스와 같은 경기에서 펠로톤의 한가운데에 있으면 공기 저항이 아주 작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 그란폰도 대회에서 수십 명이 한꺼번에 달릴 때 제가 한가운데에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별로 힘들이지 않게 타고 있는데 속도계를 보니까 시속 40km가 넘어가고 있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펠로톤의 한가운데서 타면 혼자 탈 때에 비해서 공기 저항이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공기 저항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지죠. 그런데 프로 선수들에게 이 자리는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라네요. 공기 저항이 적어서 리커버리 하기에는 좋은 반면에 단체로 낙차 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고 우승을 노리는 선수들에게는 적합한 자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스테이지 우승을 노리는 선수들은 한가운데보다는 더 앞쪽, 그렇다고 바람 저항을 받는 선두에 서는 건 아니고 가능한 앞자리에 자리를 잡고 달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선호하는 자리의 공기 저항은 혼자 달릴 때보다 약 15%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전거를 타면서 평소 궁금해하던 핏발기, 즉 드래프팅의 원리와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드래프팅에서 최고의 명당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건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5명까지는 맨 뒷자리, 6명이 넘어가면 끝에서 두 번째 자리가 공기 저항이 가장 적은 명당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세상이었습니다.